제가 어제 라데온 7000번대 발표 정리 및 분석한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뭐 엇가다부터 저 새끼 엔비디아 파트너라 엔비디아에서 돈 받고 저런다 등 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런데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분석한 내용을 AMD 내부 관계자가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제 영상에 해당 내용까지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한국 시간 11월 4일 새벽 5시에 AMD에서 차세대 그래픽카드 RDNA 3 라데온 7000번대를 공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딱 예상만큼 뭐 더 잘 나오지도 않고 못 나오지도 않았어요. 출시 전 루머랑 거의 일치했습니다. 빠르게 핵심만 딱딱 살펴보죠. 먼저 리사스 박사님이 스타트를 끊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이 가는 게 RDNA 3가 아니라 바로 저 젠4C예요. 코드명 베르가모인데 저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저기 과연 뭘지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것이라 너무 궁금하네요. 본격적으로 이번 RDNA3는 그래픽 컴퓨터 다이는 5나노 공정, 메모리 캐시 다이는 6나노 공정으로 생산됩니다. 풀칩 기준으로 61테라플롭스여서 클럭으로 환산 시 약 2.5기가 정도입니다. 아키텍처 전성비가 이전 RDNA2 대비 54%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칩 구조를 보여줬는데 그간 AMD 그래픽카드의 실패를 인정하고 엔비디아 방식을 많이 차용했습니다. AI 악셀레이터를 도입했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텐서코어에 매칭됩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FSR 버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역시나 FSR3도 같이 공개했습니다. FSR3는 FSR2 대비 2배의 프레임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기존 FSR이 DLSS 대비 너무 떨어지는 화질이었는데 이걸 얼마나 개선했을지 의문이죠. AMD도 이런 부분을 알기에 화질은 플루이드 모션을 통한 개선 방식이 게임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엔비디아의 얼마 전에 나온 신기술 DLAA에 대응할 것 같아요. 그리고 2세대 RT도 적용되었습니다. CU마다 약 50% 성능 향상입니다. 690XT랑 비교한 것을 보면 50%보다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거의 몇 없는 메리트 DP 2.1이 도입되었습니다. 지금 최신 세대가 1.4인데 2.1로 한방에 점프했어요. 이건 엔비디아 RTX 4090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DP 2.1은 최대 8K 165Hz, 4K 480Hz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아직 시중에 DP 2.1이 들어간 모니터가 없습니다. DP 2.1 모니터는 내년 CES 2023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거 괜히 DP 1.4 케이블이랑 호환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닌지 왜 염려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도 역시 AV1 인코딩 디코딩을 모두 지원해주네요.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XTX가 돌아왔습니다. 가장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는 RX 7900XTX, 그 밑이 RX 7900XT입니다. 오늘은 예상대로 이 두 개만 공개되었어요. 엔비디아 쪽에서도 RTX 4090, 4080 두 가지 카드만 꺼냈기에 AMD도 두 개만 보여줬네요. RX 7900XTX부터 보시죠. 7900XTX는 게임 클럭 2.3GHz에 96개의 CPU, 12288개의 코어, 24GB GDDR6 VRAM이 탑재됩니다. 메모리 버스는 384비트로 기존 690XT 대비 증가했으며 4090이랑 같습니다. 전반적인 성능은 AMD에서 말하길 690XT 대비 1.5에서 1.7배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말하죠. AMD식 벤치. AMD식 벤치는 저기서 좀 빼야 실성능과 일치합니다. 넉넉 잡아도 1.5배, 실질적으로는 1.4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690XT가 3090ti도 아니고 3090이랑 비슷한 정도니까 3090으로 잡고 1.5배면 4090은 절대 못 따라오고 4090이 3090 대비 약 1.8배 이상이니까요. 아마 곧 출시할 4080이 3090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예상되기에 4080이랑 비슷하거나 소폭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엔비디아가 공정도 소폭 우위고 설계 자체도 훨씬 잘하기에 예상된 격차입니다. 공정이라도 같았으면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봤을 텐데. 그나마 TVP가 355W라 전력 소모량 자체는 좀 낮겠구나 싶습니다. 그걸 반증하는 것이 레퍼런스 제품은 보드 전원 커넥터가 8+8핀이에요. 690XT가 335W였으니까 조금 증가한 수준이네요. 물론 AMD는 전력 소모량을 실제보다 낮게 표기하기에 실제 전력 소모량은 제품 나온 후에 그래픽카드 단독 소모량만 직접 측정해봐야 합니다. 그럴 경우 4080 TGP가 320W라 전성비가 과연 좋은 게 맞나 싶죠. 두 개가 비슷한 성능으로 예상되는데 표기 전력 소모량도 엔비디아가 낮고 실질도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나마 장점이라면 2.5 슬롯의 비교적 작은 크기 정도? 근데 또 비래퍼는 크게 나오는 것 같아서 RX 7900XT로 넘어가시죠. 일단 코어 수가 1752개로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클럭이 문제인데 게임 클럭이 2GHz입니다. 뭐 엔비디아 이야기 꺼낼 필요도 없이 690XT랑 봐도 같아요. 공정 차이가 상당한데도 말이죠. 그나마 메모리가 20기가로 늘었다 정도? 메모리 버스는 320비트입니다. TDP가 좀 낮긴 하네요. 300W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정말 발표 끝까지 숨기더라고요. 비장의 무기는 언제 나온다? 역시 마지막에 꺼낸다. RX 7900XTX는 999불입니다. 아우, 가격 괜찮아요. 지금 예상되는 경쟁 라인업이 RTX 4080이죠. 4080이 1199불, 원화로는 192만원인데 999불이면 최소한 메리트는 있다. 이거 진짜 황회장의 4080 출시 직전에 가격 내리는 행복회로가 풀로 999불이니까 한국 들어오면 약 160만원 중후반 정도가 되겠네요. RX 7900XT는 899불입니다. 이게 조금 가격이 애매하죠. 100불 차이면 나 같아도 그냥 XTX 사겠다. 아마 7900XT는 찬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시는 다음 달이네요.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른 건 볼 게 없고 AMD 하이퍼 RX라고 레이턴시를 줄여주는 기술이 추가됩니다.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따라한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니고 2023년 1분기에 도입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발표 자체에 자신감이 많이 없어 보였어요. 표현도 라이젠 때는 월드 베스트 이런 표현을 과감하게 질렀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쟁사 제품이랑 비교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잘 나온 것이냐 물어보면 저는 전반적으로 아니요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못 나온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딱 평타입니다.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확실한 것은 전세대보다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전세대는 실성능은 어떻다 치고 그래도 발표에서는 모든 라인업에서 경쟁사랑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훨씬 더 저렴했죠. 예를 들어 성능이 거의 비슷한 3090이랑 690XT는 무려 400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새로운 세대에서는 격차가 몇 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인터뷰 내용이 올라왔죠. PC월드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AMD 게이밍 솔루션 및 마케팅 수석 설계자 프랭크 아잘드는 RX 7900XTX가 RTX 4080과 경쟁할 것이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렇기에 RTX 4090하고 비교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최고 성능을 뽑는 풀칩으로 만든 7900XTX가 주력 AD102도 아닌 고작 AD103 컷칩이랑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퇴보한 것입니까? 저는 절대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어요. 이걸 좋은 평가를 어떻게 해줍니까? 인터뷰가 나가고 여론이 뒤집혔죠. 그래도 발표 초기에는 가격 유지 정책이 좋아서 해자다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진짜 저렴한 것이 맞아? 쪽이 되고 있습니다. 999불 가격 유지 정책 아주 좋아요. 그런데 비교 상대가 RTX 4080, 격차는 200불? 이게 소비자에게 충분히 어필 될 만한 가격 차이일까요? 전세대 400불 차이에서도 소비자를 충분히 유인하지 못했는데 이게 보급형, 예를 들어 50에서 70만원대 그래픽카드에서 200불이면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200만원 가까이 되는 시장에서 4080 국내 판매가가 약 192만원, 7900XTX 예상 국내 판매가가 약 165만원, 대략 30만원 정도 차이죠. 자, 30만원 차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선뜻 선택하기 어렵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이엔드 라인업으로 갈수록 가성비보다는 성능 자체가 우선, 그리고 그 이외 사항을 고려하기 때문이죠. 80만원대에서 30만원의 차이는 엄청 크게 느껴지지만 200만원대 170만원은 유의미한 차이지만 막상 큰 차이라고 느껴지지 않게 되죠. 저 금액대는 할부 때리면 6개월 할부 기준으로 월에 약 한 5만원 하니까요. 기존의 AMD 그래픽카드의 명확한 약점, 드라이버, 레이트레이싱, 최적화, 얼마나 따라잡을지 모를 신기술들, 사실 이건 빨리 도입될지 아닐지도 불명확하죠. 그런 것을 감안하고 200달러 차이, 전세대 400달러 차이에서도 실패했던 것을 이게 억하입니까? 냉정한 평가지? 자, 억가하는 분들 엔비디아 가격 정책 창렬이에요. AMD 가격 정책 해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 억가 아니죠.
가격 정책 자체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건 인텔이 잘하는 것인데 i5, i7, i9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세대가 바뀌고 성능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여기서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다 하면 한 50불, 100불 정도 인상이면 소비자가 이해하고 비판도 덜합니다. 근데 이번 엔비디아는 80 라인업 기준 3080 대비 4080이 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죠. 반면 AMD는 전세대 하이엔드가 999불, 차세대가 999불. 다만 정책이랑 별개로 제품 자체가 저 가격에서 메리트가 있냐는 다릅니다. 오, 이거 가성비가 좋아요, 짱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상 올리는 것이 저에게도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야 광고도 받고 시청자 평가도 좋으니까요. 출시 발표에서부터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은데 하면 광고를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AMD, 인텔, 엔비디아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6000번대 빅나비는 있는 암레발 없는 암레발 제가 다 떨었다가 막상 성능 공개되니까 어라 아닌데 진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 이전 세대보다 격차가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지 고민해봐야죠. 아마 생산 공정이 가장 큰 차이였다 봅니다. 이전 세대는 엔비디아가 삼성 파운드리 8나노, AMD가 TSMC 7나노였다면 이번 세대는 엔비디아는 TSMC 4N, 이게 4나노냐 5나노냐 표기하는 것에 따라 달라가지고 그냥 4N으로 하겠습니다. AMD는 TSMC 5나노 공정입니다. TSMC에서 말한 데이터에 따르면 4N 공정이 5나노 공정 대비 7%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다 합니다. 이게 진짜 내가 그동안 삼성 파운드리 실드를 정말 많이 쳐줬는데 RTX 30 시리즈에 터진 여러 문제가 3파가 원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하여튼 그래서 공정 차이가 있다. 한 단계까지는 아니고 반 단계 차이 정도예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가격 정책이 유지되니 이러면 가성비가 중요한 구간, 즉 메인스트림급에서는 기대가 됩니다. 대략 100만원 언더로 오면 가성비가 빛을 보는 구간이니까요. 실제 RX 6000 시리즈도 판매량이 좋았던 게 채굴 빼고 게이밍만 보면 RX 6700 XT, RX 6600 노멀 같은 가성비가 좋았던 제품이죠. 그래서 AMD가 진짜 승부 볼 구간은 RX 7700 XT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모쪼록 RX 7900 XTX가 제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와서 가출하는 황해장 가격 정책에 한 방 좀 먹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 생각에 4080은 최소 100불 내려야 하는데.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